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미국의 4월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원텍과 JYP엔터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이제 휴장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과연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일지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물가지표가 이달 시장에 방향타를 쥐고 있는 건 알았지만 지표 발표 전 경계감이 이렇게나 높을진 몰랐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장 한마디, 물가지표 관망, 삼성전자 하방, 저베타 업종은 선방으로 좀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고요. 금요일 미 증시 반도체 섹터 강세에도 불고 삼성전자는 HBM, 엔비디아 공급 미통과 보도에 하방 압력을 받았죠. 원텍과 JYP엔터의 실적 부진 급락도 두드러졌던 가운데 그나마 정책 기대감에 움직이는 밸류업과 해외에서 숫자가 찍히는 음식료 같은 저베타 업종, 즉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업종들의 선방에 지수의 추가 하락은 제한됐다. 월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수요일 휴장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실적 모멘텀이 나타난 음식료 업종과 또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 조선주 등의 상승세에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이 176% 팔면서 코스피 지수는 2,727선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JYP엔터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지수는 1%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코스닥은 9거래일 만에 850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업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선과 조선, 원전주였습니다. 굴의 가격 상승과 또 전력 설비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전선주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최대 10조엔을 투자할 것이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AI 전용 반도체 개발뿐만 아니라 2026년에 이후에는 또 자체 개발한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세우는 방안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KBI 메탈은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전선은 24%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새로 짓는 선박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과 해운 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반사 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5%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부각이 됐는데요.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와 웨일스 해안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이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기대감에 우리기술은 21% 급등을 했고요. S&T에너지는 장중 27%까지 터치했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15%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급락했던 업종도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는요, 음식료라든지 전선, 조선, 그러니까 경계감에서 조금 덜 벗어날 수 있으면서 숫자가 찍히는 쪽이 환호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빠져도 너무 무섭게 빠진다. 너도 나도 어닝 쇼크, 엔터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엔터주는 그 어느 섹터보다 찬란했죠. 하이브와 SM의 카카오 엔터 경쟁, 더불어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를 등에 업고 JYP엔터의 연일 신고가 경신이 아주 눈부셨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작년 상반기는 엔터주가 많이 회복을 했던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는 주가가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 터진 연예인들의 연이은 마약 스캔들, 그리고 올해 초 에스파의 열애설을 비롯해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한집 싸움 사태가 그간의 엔터사들의 시스템적 문제까지 들추어내니 주가에 하방 압력을 더할 수밖에요.
자, 그럼 어제 낙폭이 심상치 않았던 JYP 엔터부터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분기 실적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3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표된 게 1일 24%나 밑돈 3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업 크게 안 벌리는 순수 엔터사라는 이미지가 장착되어 있지만 주가 부흥을 견인했던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작년 그 이상의 아웃퍼폼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또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데뷔 9년 차에 역주행하면 뭐합니까? 있지라든지 뭐 엔믹스라든지 이런 언니 그룹 트와이스 한 만한 영향력을 걸그룹들이 발휘해주지 못하니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요. 그런데 2분기도 걱정입니다.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7월로 이연이 되면서 2분기엔 주요 아티스트 라인업 중 트와이스 나연 솔로 컴백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가 지난주 신곡 Lose My Voice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 팝스타 찰리 푸스와 멤버들이 함께 이번 노래를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년 빌보드 1위까지 기록했던 성적이 이번에는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진입에도 좀 실패를 한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찰리 푸스가 이번 중동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공개 지지하면서 미국 쪽에서 좀 불매 운동이 크게 일었던 것이 성적에도 일부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때 시총 5조까지 바라보던 JYP 엔터의 주가는 어제 시총 2조 1천억 원을 기록, 52주 신저가를 다시 씁니다. 이어서 말 많고 탈 많은 하이브도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도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두 팀이나 신인으로 데뷔하자 나가는 비용 부담이 컸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밑돌며 1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주주들 마음 애가 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도 각종 하이브 vs 미니진 대표의 대결 구도 기사들은 각종 언론사에 도배가 됐죠. 이번엔 뉴진스 부모님까지 등판을 하면서 방 의장이 뉴진스 인사도 안 받았다. 이에 맞서 하이브는 방 의장의 안면 인식 장애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 이번 주 금요일 이 해임 방어에 나선 미니진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신문 기일이 또 진행이 되는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 간의 불화에 그칠지 아니면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마무리될지 여부에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이브에는 천하무적 강력 모멘텀이 있다는 데는 우리가 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걸까요? 이름하여 BTS. 오는 6월 멤버 진이 제대를 합니다. 분위기 환기 가능성은 향후 주가의 긍정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하이브입니다. 어두워 미니진의 대표와의 노이즈 발생 이후 주가는 1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어두워가 하이브에 기여하는 영업이익은 14%임을 고려할 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증권사 평가입니다. 어제 주가는요 3.8% 하락 마감했습니다. JYP 엔터 볼까요? 당장 다음 주 스트레이키즈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보이그룹 넥스지가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 전망 속 주가는 어제 무려 13.2% 급락 마감했습니다. SM 보겠습니다. 성장의 핵심인 에스파와 라이즈 미국 공연 규모 스케일업이 올해는 크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가는요, 어제 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YG 엔터 볼까요? 1분기에도 블랙핑크 부재가 제대로 느껴지는 공백이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단 약진하고 있으나 블랙핑크급으로 회사 실적에 기여해주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주가는 어제 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K-팝이 쏘아올린 K-푸드, K-뷰티가 글로벌을 장악,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데 있어 그 포문을 열어준 우리의 엔터 산업은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의 순환 속 예상치 못하게 발발하고 있는 각종 노이즈 또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산 우리 K-엔터사들은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센스 있게 풀어나가 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홀딩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4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또 매출은 7% 늘어난 9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자회사인 콜마 B&H 실적이 개선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자연과 환경은 계룡건설 산업과 261억 원 규모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 중 PC공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의 37.43% 규모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이 오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장비 등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면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결과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시애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MS 최고위 경영진이 한국 CEO들과 만나 AI 서비스 협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개발, 공급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LG전자는 MS와 AI TV, 가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오늘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CJ제일제당과 금호건설, 서울반도체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실적에 따른 주가 향방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관망심리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내일 국내 증시 휴장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 증시는 경계감 가득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엔비디아의 삼성 HBM3 공급 제한 거절 소식입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길들이기 전략인지 삼성전자의 성능 부족 때문인지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후속 입장이 오늘 나올지 여부, 그리고 오늘도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더할지 여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현지 시간 14일 열릴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는 쉬어갔던 고사양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 오늘은 과연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